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현명하고 잘생긴, 매너까지 훌륭한, 게다가 성공한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의 대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꿈 같기만 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제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감동 하나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브라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깊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뉴잉글랜드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패트리어츠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티, 패트리어츠는 단순한 팀이 아니야. 우리 뉴잉글랜드 사람들의 자부심이지. 어려울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는 팀이란다. 그 시절에 저희 집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패트리어츠가 이기면 온 가족이 환호했고 지면 함께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 시즌이나 슈퍼볼 때면 집안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겨울, 패트리어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며 가족 모두와 함께 경기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케이티야, 오늘 우리 패트리어츠가 꼭 이길 거야. 가족이 함께 응원하러 가는 거니까 더욱 특별할 거다.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새로 산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가 우리 차로 돌진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핸들을 꺾으셨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와 어머니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건강하고 활동적이셨던 아버지가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동양인이었고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이런 사고를 낸 거예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린 마음에 큰 분노와 원망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한국인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재활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받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예전처럼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아버지를 점점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티야, 아빠가 이렇게 된 게 다 그 한국인 때문이야.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한국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점점 더 내성적이 되시고 술을 드시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패트리어츠 경기도 더 이상 함께 보지 않으셨습니다. 패트리어츠 보면 그날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까지 빼앗아간 그 사고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셨고 결국 간 질환까지 생기셨습니다. 의사들은 술을 끊으셔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빠,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제가 아무리 부탁드려도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걱정하시며 아버지를 돌보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지 못한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운동생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KT,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한국인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그 끔찍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 특히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생리학과에서 전액 장학금까지 받으며 말입니다. 스탠포드에서의 생활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열정과 실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케이트는 정말 뛰어난 학생이야. 미래의 운동생리학계를 이끌 인재가 될 거야. 이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대학 생활 중에도 어머니와 함께 패트리어츠를 응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에는 경기를 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랑 함께 응원하고 계실 거야. 어머니와 함께 경기를 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패트리어츠가 이기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았고 지면 함께 아쉬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스탠포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최상위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26세가 된 저는 운동생리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여러 스포츠팀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저는 가장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재활과 컨디션 관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지 못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2024년 슈퍼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패트리어츠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KT, 올해야말로 우리 패트리어츠가 우승할 거야. 아빠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텐데. 어머니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패트리어츠는 아깝게 져버렸고 49어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49어스의 쿼터백 조시 스타인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정말 아쉽다. 그 조시 스타인이 너무 잘하네.
어머니도 아쉬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팀을 패배하게 만든 그 선수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 팀에서 메디컬 닥터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슈퍼볼 우승 후 조시 스타인의 컨디션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팀을 패배시킨 그 선수를 도와야 한다니 기분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감정은 제쳐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시 스타인과의 첫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다운 건장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트 박사님. 제가 조시 스타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인사에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완벽한 영어 구사력과 세련된 매너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상담에서 조씨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매우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조씨의 진지한 태도에 저도 자연스럽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조씨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고 제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고 자신의 몸에 대해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박사님, 이 운동이 어떤 근육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들으며 저는 조씨가 단순히 몸으로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적이고 탐구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성장 과정, 꿈,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싶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조씨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영광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씨도 저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박사님은 정말 열정적이세요. 저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씨의 따뜻한 성격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저녁 식사 하시겠습니까? 업무 외적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조시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조시는 정말 완벽한 젠틀맨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제 취향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 레스토랑의 파스타가 정말 유명합니다. 조시 씨가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화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제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박사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멋집니다.
저도 그런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조 씨에게 더욱 끌리는 걸 느꼈습니다. 외모도 훌륭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함께 산책하거나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조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 씨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제가 힘들 때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케이트,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조 씨. 당신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이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조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몇 개월 후, 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케이트, 우리 부모님께 당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족처럼 지내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조 씨가 저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저도 조 씨의 가족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조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조 씨의 집은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미국인이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케이트 씨, 우리 조 씨가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조 씨의 어머니가 나오시는 걸 봤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동양인이셨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트 씨. 저는 조 씨 어머니 이수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시면서도 한국적인 예의가 느껴지는 인사를 받으며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조 씨가 한국인 혼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 조 씨의 외할머니세요. 나이 많으신 한국인 할머니께서 나오시는 걸 보며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조 씨의 어머니가 통역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케이트 씨가 참 예쁘고 착해 보인다고 하십니다. 우리 조 씨를 잘 부탁한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를 불구로 만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한국인 운전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 씨가 한국인 혼혈이라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 씨의 가족들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할머니도 계속 음식을 권하시며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케이트 씨,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저는 제대로 음식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이 가족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조 씨는 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케이트, 괜찮아? 뭔가 불편한 게 있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긴장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 씨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조 씨가 한국인이어야 하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머릿속으로는 조 씨와 그의 가족이 그때 사고를 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 씨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여전히 전문적으로 대했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케이트, 요즘 왜 이래? 뭔가 문제가 있어? 조 씨가 계속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신이 한국인이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사람의 도리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좀 바빠서요. 그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조 씨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만난 후부터 태도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실례를 했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조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한 건 조 씨가 아니라 저였는데 조 씨가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조 씨와의 만남을 계속 피했고 조 씨는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함께하는 재활 시간에는 더욱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케이트,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느 날 조 씨가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조 씨, 미안합니다. 저희는 그냥 너무 다릅니다.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르다니요? 무엇이 다른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 잘 지내왔잖아요. 조 씨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로 조 씨와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해 보이자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케이트, 제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조 씨의 슬픈 표정을 보며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 씨 없는 일상이 너무 공허했고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동시에 그의 한국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조 씨도 계속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심지어 꽃까지 보내며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조 씨가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모르겠다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저를 사랑하고 저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조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며 돌아섰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요. 조 씨가 떠난 후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조 씨와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조 씨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가 한국인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오랜 침묵 후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사고의 진짜 가해자는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의 대기업 사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우리 가족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회사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업가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인 한국인 김 씨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죄를 대신 받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우리 가족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김 씨가 운전자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그는 묵묵히 그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실제 가해자인 일본 사업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김 씨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진실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며 경찰서에 자수했고 실제 사고의 경위와 일본 사업가의 회유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수사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미 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가해자인 일본 사업가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만 위증 혐의로 추가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일어난 복잡한 상황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셨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훨씬 일찍 진실을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품고 있던 편견과 분노가 모두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것이었다니요. 엄마, 그럼 저는 지금까지 너무 자책하지 마라, 케이티야. 어린 시절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일본 사업가였고 한국인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조 씨와 그의 가족은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조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제가 그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여전히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에서 만났는데 조 씨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고 예전의 밝은 미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부터 시작해서 어제 어머니로부터 들은 진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조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조 씨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제 자신도 부끄러웠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이해한다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조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을 제가 상처 입혔다는 것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를 다시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도 저 없는 이 몇 주가 정말 힘들었다며 마찬가지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더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조 씨의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그들의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가족이었습니다. 케이트 씨, 다시 만나 뵈어서 기쁩니다. 우리 조 씨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 이수진 씨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도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자 수진 씨가 번역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케이트 씨가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하십니다. 조 씨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혈연도 아닌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순수하게 맛볼 수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조 씨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자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조 씨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실을 나눈 후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거든요. 케이트, 당신이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서 다시 돌아와줘서 더욱 고맙습니다. 조 씨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편견과 상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서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미국 문화의 장점들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문화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조 씨의 외할머니로부터 한국의 전통 요리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저에게도 몸짓과 미소로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몇 달 후 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케이트, 우리 함께 한국에 가볼까요? 할머니의 고향도 보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 제안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견을 갖고 있던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한국 여행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다니.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문화죠. 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궁들을 구경하고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제주도의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조 씨와 함께라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등. 매 끼니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나중에 한국에서도 살아볼까요? 조 씨의 제안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든 조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거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희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 당신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한국과 미국 두 문화의 아름다운 점들을 모두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조 씨.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했고 양쪽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조 씨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케이티, 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의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함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상처와 오해를 극복했을 때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조 씨와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혼례를 모두 치렀는데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조 씨의 할머니께서 한복을 입고 참석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한복을 입어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케이트,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수진 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저도 진짜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거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조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일출을 함께 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눈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케이트, 우리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요. 네, 조 씨. 우리가 만들어갈 가정은 정말 특별할 거예요.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그런 가정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결국 저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줬다는 게 신기합니다. 만약 그 편견이 없었다면 조 씨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상처를 극복하고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조 씨와 함께하는 지금의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낳을 아이들에게도 이런 열린 마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법,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패트리어츠를 이긴 49ers의 쿼터백과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49ers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되었답니다. 어머니도 조 씨 때문에 49ers 팬이 되셨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어머니가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조 씨와 저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해가 사랑과 이해로 바뀌는 그날까지 저희의 사랑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감동 하나가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